2019년 최고의 공포영화를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미드소마를 꼽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독창적인 설정과 흥미로운 전개와 미장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유튜브에서도 미드소마를 검색하면 영화 속 설정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다룬 많은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 영화가 여태까지 다른 호러 영화들과 무엇이 다른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스토리를 조금 훑어볼게요. 영화의 초반부에서 데니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의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의 관계도 이제는 옛날처럼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1년 전부터 이별을 고민 중이었다는 말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느껴집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들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하고 한순간에 그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데니. 이 와중에 크리스티안은 졸업 논문을 위해서 스웨덴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크리스티안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도 같이 데려갈 예정이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녀도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낯선 그 현장에서 데니와 크리스티안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바꿔버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드소마의 스토리만 놓고 보면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클리셰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남녀가 낯선 곳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한 사람씩 목숨을 잃는다 라는 전개는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스토리죠. 굳이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스토리죠. 굳이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클리셰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은 요소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클리셰는 모두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루함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죠. 감독은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한 클리셰의 진행 도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롭지만 낯선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풍경은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이상함과 기괴함 혹은 찝찝함과 흥미로움을 동시에 유발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흥행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관객의 시선을 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미드소마가 정말 독특한 이유는 일반 호러 영화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점프스케어나 고어씬은 최대한 절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익숙해지는 순간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게 되죠. 영화는 미스테리라는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어딘가 계속해서 미심쩍은 구석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 하는 이유도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를 호기심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미스테리를 위해서 영화는 1시간 동안 촘촘하게 서사를 쌓아 올리죠. 이 영화의 초반은 많이 지루한 편이에요. 사실 이런 전개는 상업 영화에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영화들이라면 런닝타임의 1시간은 이미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섰으니까요. 하지만 미드소마라는 영화에 있어서는 아마 필연적인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영화의 미스테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서스펜스를 위해선 잘 짜인 각본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점은 서스펜스의 거장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살아생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초반부는 주인공인 데니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주인공이라는 존재는 영화의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역할도 하지만 관객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을 쉽게 그리고 진하게 이입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해요. 주인공의 상황이 피부에 와닿을수록 관객은 더욱 영화에 몰입할 수 있어지죠. 미드소마의 1시간은 바로 그런 감정이입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가장 차별받는 부분은 바로 관객의 감정선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앞에서 말한 점프스케어나 고어는 그 효과는 즉각 나올지언정 효과가 오래가진 않아요.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순간적으로 상한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다시 상한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미드소마는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해결되지 않는 미스테리를 이용해 관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낯선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문화 차이로 좁힐 수 없는 찝찝함을 각인시키죠. 이는 결과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토리 내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됩니다.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5월의 여왕 장면은 이런 불안한 감정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분명 여타의 영화였다면 이 장면은 주인공이 변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며 또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전달할 수단이 되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 이후에 데니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미드소마를 보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불쾌함이 바로 이 영화가 성공한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